가끔 계단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은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은 뭐 저도 살 수 있는 게 수명이 다 정해져 있고, 여기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살면서 좀 잘 살아야지. 어차피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왕이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잘 살면 좋겠지만 실제로 누구나 잘 살기가 조금 어렵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약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실 이게 자본이 가치에 따라서 돈이 몰리고 안 몰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밀어주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부동산 개발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 제조업 쪽에 그 자본이 유입돼서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로 첨단 기술 육성,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제조업 쪽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일을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부동산 불편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 자본들이 다 부동산에 물려가지고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방은 쇠퇴하고 서울만 다 살기가 좋아지고, 서울만 전철만 계속 놓고, 서울하고 강남에서부터 몇 시간 뭐 이런 것만 자꾸 나오고, 이게 자꾸 이제 누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은 청년이 유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도 안 낳고, 그 다음에 사는 거는 서울만 살기가 좋아지지, 도로는 다 서울 위주로 나니까요. 서울에서 몇 킬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다들 서울 중심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서울에는 또 살 사람도 없고 그 집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고생들을 하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세금 낸 돈으로 서울에 국가는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고, 또 다 재개발돼 가지고, 옛날에는 싼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허름한 거라도 있으면은 결혼해 가지고 애 데리고 가서 사는데, 결혼해 가지고 애 낳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허름한 집이 없고 기본적으로 전세가 몇 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뭐 애도 낳을 수도 없다. 애 낳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애 학원비에, 그 다음에 뭐 지출이 늘어나고,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은 한 27, 8, 9에, 옛날에는 좀 늦으면 30 초반대 했지만 지금은 30 초반대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0대에 막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38, 뭐 39, 막 그 사이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나이가 늦어버리니까 이 여자 쪽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너무 늦으니까 이제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자가 사실은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를 낳아버리면은
여자는 경제가 그냥 회사 다니는 것도 그만둬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남자도 뭐 여자가 눈 높아졌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자들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어르신들은 하는 말이, 요새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옛날이야 당연히 뭐 집값이 싸고 월세라도 없고 뭐 할 수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 주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유산을 상속해 가지고 애들 집을 몇 억짜리를 사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돈 없는 분들은 뭐 집을 사줄 수가 있어야지 뭐 집을 어떻게 사줍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는 거, 친한 친구들은 또 굉장히 빠듯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있는 집도 이제는 또 안 해버려요. 애 고생해가지고 애 낳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애 묶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유가 없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결혼을 안 해버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인구 감소가 일어나요. 인구 감소가 일어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또 정부에서는 또 돈을 다시 풀어가지고 뭐 집 없는 젊은 층들 집 싸게 이렇게 청년주택이라고 해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계속 돌고 도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서울에 고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뭘 자꾸 전철을 왜 자꾸 짓고, 서울에 그 고속철도 아니 전철 같은 거 보면요, 무슨 거미줄보다 더 빠듯해요. 거미줄이야 완전히. 거미줄인데 거기다 또 개발을 하려고 해요.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고 또 뭘 또 하고 또 허가를 내고 뭐 계속.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나라 너무 서울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뭐 부산이 제2의 큰 도시인데, 부산은 사실 전철이 별로 없어요. 전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서울에 비하면은 내가 봤을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부산 사람들도 이제 서울에 가려고 그러고, 또 광주도 좀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광주도 제가 광주 쪽에서도 몇 년 있어 봤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데, 대구나 이런데 좀 개발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지방 쪽에 많이 됐어야 했어요. 근데 서울에만 계속 개발한 거예요. 서울 중심이야 다. 지방에도 항공도 놓고 뭔가 전철도 많이 놓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정부 청사 같은 것도 많이 둬가지고 지방으로 자꾸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도 자꾸 토목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교통이 좋게끔 해서 학교도 많이 짓고 기업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또 집이 몇 채예요. 집이 많아요. 막 장관 후보자들 나오면은 요새 어떻게 돼? 장관 후보자들 까보니까 조사해보면은 막 더 문제가 많아요.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후보자 나온 사람들은 다 조사받고 뭐 그런 게 뉴스로 다 보이잖아요. 나락가요. 장관 후보자 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좋은 사람 뽑는다고 하는데 더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나라가 돈 못 벌어서 안 다닌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돈을 더 벌려고 장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조업이 이렇게 경기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고유가에서도 2,000원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1,500원이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뭐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 버틴다는 말이 참 그게 참
무식한 말이에요. 뭘 어떻게 버텨? 버티다가는 가랭이만 찢어지지. 뭐 이런 말이 되는데, 가랭이가 안 찢어지려면은 우선은 막 아끼고 뭐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어. 내가 가진 그 기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밥 숟가락을 광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기술은 그대로고 자기가 가진 기술은 그대로인데 단순히 그냥 거기서 경쟁을 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경쟁력이 없는 걸 하면은 사실은 문 닫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술을 키우고 투자를 좀 어려울 때는 기술에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영업도 더 해야 됩니다. 영업도 경기가 안 좋다고 더 누가 더 사줄 것 같냐, 그것도 사주지도 않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발로 뛰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거를 뭐 좀 뭐랄까, 내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옹이장수나 이런 뭐 기술자들 있잖아요. 다 그 가난뱅이였어. 기술만 좋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그 뭐 그릇을 사가지고, 그릇 만드는 사람은 거지인데 그릇을 파는 사람은 부자처럼, 여러분들도 저기 기술 영업을 잘해야 돼요. 기술 영업을.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또 영업도 해야 돼. 영업이 어떻게 보면은 판매되는 거의 절반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업도 잘해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주변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환하게, 나처럼 내가 영업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야 돼요. 전등은 있는데 전등에 어떻게 돼? 전등에 전기를 안 넣어주고 밝게 비치지 않으면은 전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자신이 내가 만드는 품목이, 내가 하는 일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뭔가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꼭 그거 분야에서 뭐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투자를 해서, 투자라든지 뭐 가치 있는 거를 좀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 같은 거, 경쟁력 있는 거, 그런 주식 같은 것도 사가지고 조금씩 올빵하지 말고 부담 없는 선에서 한 달에 조금씩 그게 사람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떨어질 때도 있고 물론 폭락할 때도 있죠. 근데 폭락할 때 샀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죠. 꾸준히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모으고 그렇게 사시면은 잘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 찍어봤습니다.